하나, 둘, 셋. 저번 영상을 올리고 제 생활에 있어서 이틀 정도 의욕이 없더라고요. 뭐 일은 원래 하기 싫었고 평소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운동이나 독서도 집중이 안 돼서 재미를 못 느끼고 게임도 재미없고 심지어 보고 싶은 넷플릭스 영화도 없었습니다. 찜해놓기 해놓은 건 많은데 지금 당장 봐야겠다 싶은 그런 끌리는 작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욕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멍도 때리고 나 지금 왜 이럴까? 이런 생각과 함께 쉬면서 영상도 만들어야 하긴 하니까 어떤 영상을 만들까 뭐 고민 중이었는데 습관의 재발견, 이 책에서 봤던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내용을 읽고 좀 살아왔는데 뜨끔했었습니다. 뭐 의욕이 알아서 생기길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왜 동기부여에 의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욕, 열정, 동기 이런 것들 다 이 동기라는 단어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이유가 의욕도 뿜뿜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고 행동해서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싶어서죠. 이제 일적인 성과라던가 아니면 다이어트라던가 등등해서 그럴 때 물론 동기는 중요하죠. 이 의미라는 게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냥 동기에 의존하는 게 위험하기도 해요. 이 동기라는 게 감정이죠. 이 모두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감정이에요. 여러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우리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동기를 높인다고 해서 이걸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행동보다 선행한다고 생각하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예시로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 연습할 때인가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작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지 물어봤는데 생각 없다, 뭐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연상이 유명하죠. 이게 의미라던가 동기가 있으면 뭐 당연히 그것대로 좋겠지만 지금 동기가 없다고 시간 잡아먹으면서 동기를 애써 찾으려 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동기라는 건 그냥 하다 보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기라는 게 중요하지만 집착한다고 생기는 게 아닌 거죠. 뭐 집착해서 다 됐으면 저는 뭐 다 됐겠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감정은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설령 동기부여 영상을 본다든가 해서 동기부여가 됐더라도 이게 감정이다 보니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금방 동기부여 영상을 읽게 되고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기부여된 감정에 의존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동기와 의욕이 의존하는 건 흐르는 물에 집 짓는 거라 표현하는 것처럼 이 동기가 선행돼야 된다거나 의존하는 행동은 안정감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기력할 때 애써 없는 의욕을 끌어올린다고 동기부여 영상을 본다거나 이 동기부여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동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쉬고요. 쉬어야 돼요. 이 습관의 재발견에선 의지력을 키워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 말하면서 의지력을 해결책으로 이야기하는데 애초에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의지력 키우기 위해 이거 해야 하고 뭐 저거 해야 하고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게 없는 의욕마저 더 떨어뜨릴 것 같아서 그냥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작게 시작만 하자 이 말만 기억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지력을 관리하는 핵심이더라고요. 뭘 굳이 많이 하려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요즘 러닝머신 탈 때 조금만 하자 이 마인드가 괜찮더라고요. 평소 2-3km 정도 뛰다 보니까 일일 목표량이 되었는데 의욕이 없다 보니 이 목표량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러닝머신 하기 전에 뭐 오늘은 걷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하자 이런 마인드로 러닝머신을 시작했는데 이제 속도를 이제 3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걷는 것보다 더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느리네 해서 속도를 5로 올려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해볼만 한데 그래서 속도를 6으로 키웠죠. 이게 빠른 걸음이 됐는데 그런데 6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속도를 더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안 뛰려고 했는데 11.5를 이제 찍었어요. 뛰다 보니까 내가 의욕이 없었던 것도 있고 정신줄을 놓게 되면서 3km 이상 뛰게 됐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단순히 러닝뿐만 아니라 연관 없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의욕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쉬는 시간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유산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런닝머신을 뛰기 전과 뛰면서 마인드가 달라진 거죠. 막상 하니까 할만해지는 그런 느낌? 그렇게 더 뛸 수 있었긴 하지만 책 더 시스템이란 책의 내용이 있던 내일도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만 적절하게 운동하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냥 마무리했죠. 이렇게 작게라도 행동하려 하다 보면 동기가 부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 동기 후 행동보다는 선 행동 후 동기인 거죠. 그리고 스콧 애덤스 더 시스템의 작가도 열정은 성공하면 생기니까 열정을 좇지 말라 이런 말을 한글로 기억을 해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성공한다는 건 결국 행동해
행동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행동하는 거니까 뭐 동기부여가 됐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동기부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움직여 봐야죠. 작게라도. 요즘 의욕이 없어서 의욕이 생기길 은근 기다린 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봐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 영상을 만들라고 일부러 저에게 의욕을 없앤 게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열정이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설렜지만 지금은 지루함을 느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현상을 이 책에선 행동이 안정적이고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기저액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습관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나 열정이 감소하는 걸 마냥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 원형적인 사고로 습관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좋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조.9r